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다. 그것이 아무리 긴 터널일지라도.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구에게나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존재하죠. 하지만 그 어둡고 기나긴 터널의 끝에 다다르면 다시 나타날 길은 밝고 평온하다고 믿습니다. 사실 저를 겉으로만 아는 사람은 제가 정비된 포장도로를 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업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여유 있고 부족함 없이 잘 커왔거든요. 아버지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세요. 전문가용으로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고 꾸준한 수요가 있었죠. 저 역시도 대학 졸업 후에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계속 해왔고요. 살면서 취업 걱정도 없고 돈 걱정도 없고 아버지 사업까지 나중에 물려받을 수 있다 보니 저보고 금수저까지는 안 돼도 은수저 정도는 물었다면서 부러운 인생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냥 좋기만 한 삶이 어디 있겠나요?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제 삶에도 어둡고 컴컴한 터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긴 터널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참 어렸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댈 만한 형제도 없었고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저에게 엄마는 곧 세상이었는데 그런 엄마가 저를 떠나셨으니까요. 오랫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 엄마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서 살아가자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살았습니다. 또 20대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저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크게 떼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돈보다는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이 참 크더라고요. 저 역시 이런저런 힘든 일도 종종 있었지만 그래도 제 상황 정도면 운이 좋은 편이었죠. 저도 그런 걸 잘 알고 있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의 친한 친구 후배였어요. 친구가 사무실을 열게 되면서 오픈 축하를 해주려고 갔다가 그 남자와 처음 만났습니다. 본 건 처음이라도 친구한테 몇 번 얘기는 들었던 터라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마치 전부터 알던 사이처럼요. 그 남자는 저보다 5살 연하였고 축구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축구 선수로 활동한 적도 있었는데 부상과 함께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몸이 참 좋고 건강했어요. 저도 스포츠웨어 쪽 일을 하기도 하지만 운동도 좋아하다 보니 서로 공통사가 많았죠. 그때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리를 바꿔서 대화를 더 나누었고 그게 인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연하였지만 성격도 의젓하고 배려심 많고 또 유머러스하기도 해서 같이 있다 보면 참 재미있었어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헬스장에 가거나 조깅, 등산을 하는 데이트도 많이 했죠. 그런 부분 역시 참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만나오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저와는 반대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셨어요. 누나도 한 분 있었고요. 홀어머니라서 좀 걱정도 했는데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어머님은 저를 좋아하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딸 하나가 더 생겼다고 생각하겠다마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와의 추억을 많이 못 만든 게 참 한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시니까 마치 엄마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저도 더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도 제 남자친구가 싹싹하고 성격이 좋은 것 같다면서 네가 좋으면 아빠도 좋다고 하시면서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렇게 저와 남친은 양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그 남자와의 결혼이 저의 또 다른 터널이 될 줄은요. 남친은 예전에 운동을 했던 시절 돈이 많이 들어서 집에 빚이 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후 돈 버는 건 다 빚 갚는 데 써서 결혼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고 했죠.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살고 있는 집이 있었고 살림살이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결혼한다고 해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신혼집은 저희 집으로 시작하기로 하고
그 외에 결혼에 필요한 것도 제가 많이 냈죠. 서로 많이 사랑하니까 돈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그 사실을 아시고는 저에게 엄청 고마워하셨어요. 우리 정우가 진짜 장가 잘 가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은 저에게 여전히 잘해주셨어요. 저나 남편이나 바깥일 하느라 바쁘다 보니 집안일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가끔씩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도우미분을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기 집도 가깝고 굳이 뭐하러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냐고 하시면서 어머님 본인이 와서 집안 살림을 도와준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거절했는데 어머님은 절대 부담되게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셨죠. 정말 부담되지 않게 낮에만 오셔서 일을 해주셨고 저나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 싶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용돈도 많이 드리고 필요한 게 있다고 하시면 뭐든지 챙겨드리려 노력했어요. 계절 바뀌면 백화점 모시고 가서 옷하고 구두 사드리고 틈틈이 친구분들과 가시라며 스파 미용권 드리고 매달 용돈 드리고 어머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만큼 저도 어머님께 잘하려고 나름 노력했죠. 그렇다 보니 어머님과 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부딪힐 것도 없고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였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서 좀 스트레스긴 했습니다. 어머님은 다른 건 하나도 입대시는 게 없는데 아이는 진짜 안 가질 거냐는 소리를 자주 하셨거든요. 저는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애초에 딩크를 선택했습니다. 남편과도 결혼 전 충분히 얘기가 됐었고 남편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어머님께도 결혼 전에 말씀드렸더니 아이 문제는 너네 알아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저한테 이따금씩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지는 게 어떻냐고 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남편보다도 나이가 많고 지금 가져도 노산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노력을 해보는 게 낫지 않냐. 애는 내가 다 키워주겠다 하시면서요. 결혼 전에 분명히 알아서 하라고 하셔놓고 말이 바뀌신 거였죠. 아마 어머님 생각에는 결혼하면 저희 생각이 바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딩크를 한다고 해도 결혼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딩크 생각이 꽤 확고했거든요. 어머님께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아이 생각은 없다고, 몇 번을 말하셔도 제 생각은 달라지는 게 없다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단호히 말씀을 드려도 자꾸 얘기를 꺼내시니까 남편도 혹시 같은 생각인가 싶어 물었죠. 어머님이 자꾸 아이 생각 없냐고 그러시는데 혹시 자기도 같은 생각인 건 아니지? 제 말에 남편은 웃으면서 손사래를 치더군요. 아니야, 나도 딩크원해.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살면 되지 뭐. 애 있으면 힘들어. 걱정거리도 많고. 그치, 자기도 그런 생각이지? 그럼 엄마가 그렇게 하시는 건 그냥 엄마 생각이셔. 엄마 입장에선 손주 보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니까 자기가 이해해줘. 알았어. 남편도 여전히 같은 생각인 것 같아서 그나마 안심이었어요. 어머님이 자꾸 아기 타령을 하시는 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당연히 손주를 보고 싶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기 얘기하실 때마다 저도 최대한 심기를 거슬리지 않게 좋게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생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아버지의 사업체였어요. 저희 아빠께서 저 결혼할 때쯤 화장품이나 헬스케어 건강식품 쪽 사업으로도 확장을 원하셨어요. 저는 지금 하는 사업에만 신경 쓰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좀 더 큰 포부가 있으셨고 좀 무리해서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사업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고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영업이익에서는 적자가 계속되었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버티셨지만 제 결혼이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회사 상황은 몹시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버티던 기존 사업의 존폐 문제까지도 거론이 될 정도였죠. 아버지는 뒤늦게 건강식품 관련 사업은 중단하셨지만 이미 회사 상황은 몹시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아버지도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남편도 알고 있었죠. 하루는 제가 술을 마시면서 남편에게 말한 적도 있어요. 요즘 회사 사정이 몹시 안 좋다고, 어쩌면 문 닫을지도 모르겠다고요. 남편은 몹시 놀라더군요. 아니,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렇게 작은 사업체도 아닌데 문 닫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야? 많이 안 좋네.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럼 그때 얘기하신 거 나 스포츠 센터 해주신다고 했던 것도 안 되겠네? 남편의 물음에 저는 좀 황당함을 느꼈죠. 지금 아버지 회사 자체가 망하네 마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자기 스포츠 센터는 어떻게 되느냐 묻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대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은 공동대표라고 했는데 실상은 대표에게 월급 받는 무늬만 공동대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걸 아시게 됐고 저희 남편에게 스포츠 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는데 이서방이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도 좋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사업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그 이야기는 흐지부지 되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남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사업 자체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스포츠 센터는 무슨... 그렇게 심각하다고?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그랬죠. 어쩌면 이 집하고 내 차까지 팔아야 될지도. 저는 반은 농담 삼아 한 말이었는데 남편은 사색이 되더라고요. 가족이니까 남편에게도 말은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와 아버지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힘들어지는 회사 일로 아등바등 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 일로도 힘든데 그맘때쯤 남편도 제 속을 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긴 했지만 그때쯤 유난스럽게 밖으로 돌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부지기수였고요. 제가 술 먹고 친구들 만나는 거 다 좋지만 잠은 집에 와서 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는데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왜 이렇게 잔소리야? 네가 내 엄마야? 우리 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를 왜 네가 이렇게 하냐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요즘 왜 그래? 맨날 밖으로 나가서 연락도 잘 안 되고. 애가 없어서 그런가 보지 뭐. 뭐? 애라도 있었으면 꼬박꼬박 집에라도 올 텐데 솔직히 무슨 낙으로 집에로 오냐? 애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서로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 문제잖아.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죠. 상의는 무슨, 너는 이미 그러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나한테 통보한 거잖아. 자기도 그러고 싶다며. 네가 애 안 낳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결혼 안 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적당히 그러자고 했지. 근데 어떤 남자가 지 새끼 싫다고 그러겠냐? 결혼했으면 당연히 내 새끼 하나쯤은 갖고 싶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 전에 충분히 서로 상의를 했었던 문제였습니다. 또 결혼 후에도 여태까지도 아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선 자기도 저랑 똑같은 의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자기는 애가 갖고 싶었는데 저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또 한다는 소리가 됐다. 뭐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냐? 자기 나이도 있는데. 내일 임신해도 노산하냐? 남편은 그맘때쯤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착하고 제 얘기에 귀 기울이던 사람이 그맘때는 작정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처럼 굴었으니까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고 눈치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남편이 변했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의 행동은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자주 싸우게 되었고 남편은 그럴수록 더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그러던 와중 술집에서 돈을 엄청 긁은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여자 나오는 술집이더군요. 남편은 작정한 듯 엇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역서를 가지고 가서 따졌는데 남의 카드 내역서는 왜 보느냐 오히려 큰 소리 치더군요. 진짜 너무하네. 이제 눈치도 안 보고 이런 데 가니?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뭐야? 이유는 뭔 이유야? 마음이 적적하고 외로운데. 그런 데 가면 여자들이 얼마나 비위도 잘 맞춰주고 재밌게 해주는데. 나는 당신 비위 맞춰준다고 고생하는데 누군가 내 비위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 네가 언제 내 비위를 맞춰줬어? 많이 맞춰줬잖아. 그만하면.
톡 까놓고 나보다 나이도 많고 얼굴이 예쁘기래, 몸매가 좋기래. 솔직히 통 크고 시원시원하고 성격 좋아서 나도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맨날 잔소리에 바가지에 지겹다 지겨워 아주. 아주 막 나가네. 말 다 했어? 아니? 하고 싶은 말 엄청 많은데 참고 또 참는 거야. 저는 참담한 기분을 느끼며 말했죠. 나랑 갈라서고 싶어서 이래?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 없는 남편을 보니 그제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 남자 나랑 갈라서고 싶구나 라는 것을요. 갑작스럽게 변한 태도를 보며 저는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 사업도 어려워지고 따로 여자도 생겨서 그 핑계로 헤어지고 싶은 건가 싶었죠. 저는 고민 끝에 남편 폰에 스파이 녹음 어플을 깔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어플인데다 이혼 상담 카페에서 암암리에 판매되는 어플이더라고요. 저도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방법을 찾고자 이혼 상담 카페에 가입했다가 그 어플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사서 남편 폰에 몰래 설치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하는 통화 내역이 자동으로 녹음이 돼서 제 폰으로 오는 어플이었죠. 가격은 꽤 비쌌지만 증거 수집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로 남편이 바람을 피는 증거가 있다면 잡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알게 된 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어머님의 통화 내역이요. 너 어떻게 할 거야? 사돈의 사업 완전 망해가고 있다며. 몰라. 뭐야 완전. 사업 잘 되는 거 하나 보고 좋다쿠나 장가 보냈더니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었네. 내가 들어보니까 지영이 걔네 아빠가 뭐 다른 사업 한다고 일 벌였는데 그게 돈 먹는 귀신 된 지 오래됐다며? 그러니까 그냥 하던 거나 똑바로 하지. 뭔 다른 사업을 또 한다고. 세상에 그런 줄도 모르고 좋다쿠나 잘해졌네. 다 망해가는 집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 대화를 듣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는 어머니의 말투가 아닌 것도 놀랐고 또 철저하게 저희 집 사업과 돈만 보고 이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것도 놀랐죠. 길게 볼 것도 없어. 애도 없는데 갈라서.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래. 금방 가라앉을 배에 뭐하러 타고 있냐? 아니다 싶으면 헤엄을 쳐서라도 빠져나와야지. 괜히 어정쩡하게 같이 있다가 그 사업 진짜 쫄딱 망하기라도 해봐라. 너까지 개고생 문 열리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요새 바가지까지 긁는데 좀 짜증나. 지영이 걔가 바가지도 긁어? 오! 참나, 볼 거 뭐 있다고. 내 말이 나이나 정리 5살이나 많아가지고 솔직히 나는 처음에 나이 듣고 깜짝 놀랐다. 그것뿐이야? 애도 안 가진다고 하고 돈 좀 번다고 지멋대로야 아주. 시어머니가 애는 더 늦기 전에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좋게 좋게 얘기를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아주 지 혼자 잘나가지고 끝까지 싫다고. 솔직히 걔네 집 사업한답시고 돈 좀 있는 것 말고 뭐 볼 게 있니? 걔가 인물이 좋기를 해. 성격이 고분고분하기를 해. 그러니까 성격이라도 화끈하고 쿨한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 바가지까지 긁는다니까. 솔직히 장인도 그래. 나한테 뭐 스포츠센터 그거 차려준다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생색만 내고 말 쏙 들어간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거라도 차려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아예 얘기도 없니? 차려줄 생각도 없어. 생각도 없지만 지금 상황 보니까 차려줄 돈도 없어. 더 들을 것도 없다. 이혼해. 할 거야. 근데 솔직히 내가 이혼하자는 것보다 개입해서 이혼 소리 듣는 게 나아. 그래야 나도 재산 분할 얘기라도 해보지. 그럼 개입해서 이혼 소리 나오게 만들든가. 하고 있어. 자존심도 세네니까 조만간 이혼하자 할 것 같아. 그 얘기를 듣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5년 넘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나는 도대체 뭐였나 싶었습니다. 저희 집 사업 잘 되는 줄 알았을 땐 그토록 잘 대하고 저희 집 사업 안 좋아지고 콩고물 떨어질 거 없어 보이니까 바로 제 헌담하면서 이혼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내가 봐왔던 건 완전 만들어진 가면이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는지도 놀랍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겠다며 그토록 잘해주시더니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남편도 그래요. 제가 좋다고 나이 차이 있는 거 아무것도 중요치 않다고 하더니
이제 와선 처참할 만큼 저를 힐난하고 욕하더군요. 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기분에 몇 시간이나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내 편이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내 배경과 돈만 보고 있었고 돈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하고도 씁쓸하고 괴로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의 지독한 고민을 끝내고 저는 이혼하자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통화까지 다 들었고 그 사람들의 진심까지 낱낱이 다 봤는데 꾸역꾸역 계속 산다는 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틀 뒤 남편에게 기니 할 말이 있으니 밤에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뭔 일이냐고 자기 약속 있었는데 취소하고 왔다고 궁시렁거리더군요.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는 남편의 눈은 좀 놀랍기도 하면서 반가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느낀 저는 더 씁쓸했고요. 뭐야 이게 갑자기? 네가 원하는 거. 뭔 소리야? 내가 이걸 언제 원했어? 마지막인데 그냥 솔직해지자. 너 이혼 원했잖아. 그래, 이혼해줄게. 구태여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소리 나올 정도로 나 안 괴롭혀도 돼. 지금도 충분하니까. 제 말에 남편은 당황한 듯 하더라고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저는 남편과 어머님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녹음했어? 녹음 어플로 원격으로 되는 게 있어. 그걸 내 폰에 몰래 깔았다고? 너 미쳤냐? 이거 불법이야! 그래, 불법 맞아. 맞는데 지금 이 대화 내용을 듣고도 그깟 어플 깐 걸로 큰 소리 낼 입장이야? 제 말에 남편은 잠시 주춤하더라고요. 엄마랑 뭔 소리 못하겠냐? 그냥 속상하니까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지. 내가 다 들었어. 시덥잖은 변명하지 마. 이혼하고 싶다며. 가라앉는 배에서는 헤엄을 쳐서라도 나와야 된다며. 그 말은 됐어.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너랑 너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나도 이런 소리까지 들은 이상 너랑 못 살아. 너네 엄마 말 맞다나 우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힘들겠어. 이 집 내 거고 딱히 나누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 그냥 협의혼으로 이혼하고 깨끗이 갈라서자. 남편은 그 와중에 뭔가 계산이라도 하는 양 누나를 굴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치 떨리게 징그럽더라고요. 뭐 하는데? 지금 뭐 받아낼 거 있나 머리 굴려? 너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원하는 대로 해준다니까? 여기 사인이나 해. 너는 이혼이 뭐 그렇게 쉽냐? 해달라며. 이제 와서 왜 그러는데? 짱구 돌리지 마. 톡 까놓고 불법이든 뭐든 나 이거 까고 너 유책으로 소송 걸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아. 너랑 이런 문제로 길게 다투고 싶을 만큼의 에너지도 없어. 그러니까 깨끗이 이혼하자고.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도장 들고 와서 찍더라고요. 그래, 좋아. 이혼하자. 서로 이렇게 된 마당에 같이 사는 거 의미 없잖아. 그래, 내가 접수할게. 저는 힘없이 이혼 서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뒤통수에 대고 그까지 통화 내용 듣고 배신당했다 어쩌다 생각하지 마. 솔직히 엄마도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 끝까지 저러더군요. 최소한 사람이면 미안하다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요. 저도 돌아서서 말했죠. 뭐가 속상하신데? 스포츠센터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준 거? 해주신다고 했는데 안 해주셨으면 그럴 수도 있지. 너 우리 아빠한테 맡겨놨니? 너네 엄마도 우리 아빠한테 뭐 맡겨놨어? 나 그냥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따져볼까? 결혼한다고 해서 너네 집에서 받은 거 뭐 있어? 너 한마디로 몸뚱아리 하나 들고 와서 결혼했어. 그런데도 우리 집에서 그런 걸로 말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결혼 생활 내내 우리 각자 돈으로 각자 생활했지. 엄밀히 말하면 생활비는 내가 더 냈고 이 결혼에서 네가 손해볼 거 뭐가 있었는데. 오히려 아빠는 빌빌대는 너 위해서 센터 자리라도 알아봐 줄까 하셨던 거야. 그냥 순수하게 너를 위해서. 네가 뭐 대단하고 잘나서 그런 거 해주시겠다 한 줄 아니? 근데 우리 아빠 딴에는 호의로 얘기하셨던 걸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너나 니네 엄마나? 그리고 니네 엄마도 그래. 뭐 딸처럼 생각해? 니네 엄마는 딸을 이렇게 취급하니?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엄마 그래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집안일 꽁으로 도와주셨어? 그거 돈 다 들였어. 그냥 도우미 써도 되는 거 훨씬 많이 들였다고. 그리고 그것만 들였니? 옷 사드려, 가방 사드려, 여행 보내드려. 따로 용돈 드려. 나 진짜 너네 엄마한테 할 만큼 했다.
진짜 딸인 너네 누나보다 더. 근데 앞에서는 잘만 받아놓고 뒤에서는 내 욕하고 우리 집 망해간다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너나 너네 엄마 진짜 소름 끼쳐. 알아? 말 적당히 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참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겠지. 내가 틀린 말 한 게 없으니까. 적당히 하라고! 그래, 그만하자. 이미 끝난 마당에 너랑 입씨름 하는 것도 입 아파. 최대한 빨리 끝내자. 이 집에서 네 짐 챙겨서 나가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래도 5년 동안 부부로 살아왔는데 그 끝이 참 허무하고 서글프더라고요. 나를 가족으로 생각은 했는지 아내로서 나를 사랑한 적은 있는지 싶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이미 끝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어서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빠르게 이혼을 했어요. 애초에 협의할 것도 없는 상황인데다 둘 다 빠른 이혼을 원했다 보니 조정기간 끝나고 바로 끝이 났죠. 회사 일은 여전히 안 좋고 저는 이혼을 하고 아버지도 힘들어하시고 그때 저도 사는 게 참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회사는 좋아질 기미가 없고 속상한 마음에 별로 좋아하지 않던 술을 마시고 잠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생각했어요. 모든 터널의 끝은 있다고요.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힘든 상황에서도 언젠간 잘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쯤 정말 제 믿음에 대한 보답처럼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헬스클럽 체인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망해가던 저희 회사에 M&A를 제안한 거였죠. 그 헬스 체인은 유명 인사들 다이어트 성공으로도 유명한 곳이었고 전국적으로 체인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헬스 체인에서 미용 및 스포츠웨어 분야로도 영역을 활발히 넓히고 있는 중이었고 계속 눈여겨보던 저희 회사에 합병 제안을 한 것이었죠. 다행히 좋은 조건으로 이야기가 잘 오가게 됐고 저희 아빠 회사의 지분 60%를 그 회사에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와 제 자리는 유지하는 조건으로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 기술력과 기존 고객을 유지하되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영업력과 확장력을 이용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죠. 전반적인 경영의 변화가 있었지만 다행히 변화의 결실이 있었는지 회사 상황은 크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기사회생으로 저희 회사가 살아나게 된 것이었죠. 저희 회사도 다시 활발하게 사업 운영이 되었고 아빠나 저도 원래 있던 직원분들도 다시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기회인 만큼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바쁘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팀원 2명과 외근을 갔다가 자주 가던 카페에 들려 커피를 사게 되었습니다. 팀 사람들 것까지 좀 넉넉하게 커피 주문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필 전 남편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그 카페는 전 남편의 단골이기도 해서 전 남편도 자주 가던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전까지 마주치는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딱 마주친 겁니다. 서로를 알아봤고 저는 몹시 떨떠름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은데 전 남편은 저를 훑어보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오랜만이네. 저는 속으로 왜 아는 척 하나 생각하며 그냥 대충 인사했습니다. 너 신수가 좋다. 여긴 커피 마시러? 그 사이에 저희 커피가 나왔고 팀원들이 커피를 챙겼어요. 많이 사네. 회사 들고 갈 거? 회사 어때? 그땐 많이 어려웠잖아. 저는 그냥 나가려다 그 말에 일부러 또박또박 대답해줬습니다. 못 들었나 보네. 뭘? 회사 안 망했어. 안 망한 게 아니라 실적 엄청 좋아. 예전보다도 더. 제 말에 전 남편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걱정했는데. 걱정했니? 그럼. 저는 코웃음이 나오는 걸 참고 말했습니다. 그럼 가볼게. 바빠서. 참. 그리고 앞으로는 우연히 봐도 그냥 아는 척 말자.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잖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카페 앞에 대놓은 차에 팀원들과 올라타려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은 여전히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 차가 벤츠 SUV인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참 끝까지.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차에 올라타서 출발했죠. 그 후 전 남편을 소개시켜줬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나 얼마 전에 네 전 남편이랑 술 먹었잖아. 연락 와서 너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거든? 아, 그래? 너네 사업 다시 잘 되냐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걔네 회사 완전 기사회생해서 그전보다 더 잘 나간다고. 그렇느냐 하고 전화 끊었는데 그 후에 갑자기 찾아온 거야. 술 사달라고. 사주기 싫었는데 엄청 속상해하고 얼굴도 안 좋길래 근처에서 맥주 한 잔 사줬거든. 근데 술 대사 한다는 소리가 그때 분명히 너네 회사 망해가고 있었고 집까지 팔아야 된다 어쩐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시 잘 됐냐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랬다는 거야. 그거 듣는데 얼마나 뻔뻔하던지. 아예 나를 대놓고 호구 취급이네. 그러니까 안 망할 줄 알았으면 이혼 안 했다 그거잖아. 내가 듣는데 진짜 가짜나서. 근데 그 인간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더 들었거든. 그랬더니 지네 엄마랑 완전 대판 싸우고 왔댄다. 왜 잘 사는 사람 꼬드겨서 이혼하게 만드냐고. 그랬대? 걔네 엄마도 이혼하려고는 했는데 결론적으론 지가 하고 싶어 했어. 나도 너한테 들어서 알잖아. 근데 지네 엄마 탓하면서 지네 엄마 때문에 자기는 이혼남 되고 죽도 밥도 안 됐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사업 풀리고 나서 센터도 차려주고 했을 거 아니었냐면서. 지네 엄마한테 완전 핫풀이하고 왔나 보더라. 못 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끝까지 찌질하다 싶고 그때 헤어진 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친구도 너 진짜 그런 애랑 헤어지길 잘했어. 나도 그냥 아는 후배로 지낼 때는 괜찮은 애 같았는데 너 이혼 얘기 듣고 또 지 입으로 그런 소리도 들으니까 애가 진짜 별로더라. 나도 적당히 거리 두다가 손절하려고. 그래, 그런 애 곁에 둬봤자야. 저는 전화를 끊고 코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저희 집 망하는 줄 알고 뒤도 안 보고 이혼해달라 할 땐 언제고 안 망했다고 하니까 다시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니더군요. 도대체 나를 뭘로 봤을까? 처음부터 나에 대해 진심을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구질구질 후회하고 있다니까 꼬시기도 한데 또 한편으론 그런 인간이랑 5년을 살았던 세월이 아깝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 상관없습니다. 남남이고 다시는 내 인생에 들어올 사람들도 아니니까요. 그냥 많이 힘들었을 때 나를 더 힘들게 했던 인간들이고 그 일을 계기로 잘 정리했다 싶을 뿐이에요. 모든 터널의 끝은 출구이기도 하죠. 그 출구로 나가면 또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요. 저는 터널 끝에 열린 그 새로운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쓸데없는 데에 눈 돌리지 않고 제 앞길만 똑바로 보며 열심히 걸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도 좀 길러야겠다 싶어요. 어둡고 긴 터널에서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 혼자 살겠다고 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사람인지 말이죠. 언젠가 제 곁에 누군가가 또 나타난다면 다른 것보다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렵기도 하겠지만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어렵고 힘든 일 있으시다면 언젠가 터널은 끝이 나니까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